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10살 아이가 있는 이혼남과 만나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보니 10살짜리 딸아이가 있는 이혼남과 1년 전 결혼한 여성입니다. 당시 제가 초혼이었으며 결혼하기 전 반대하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지 말아라. 너가 왜 애 딸린 남자와 결혼을 하냐는 말에 많이 우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애가 있는 남편과 1년간 살아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 그 후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혼남과 교제 중이신 여성분들, 그리고 이혼남과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결혼은 현실이 아닙니다. 사랑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경우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들으셨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는 사랑으로 극복할 거야. 하지만 반대로 정말 지인들에게 들었던 그 말들이 살다 보면 현실로 급속도로 다가오게 되더군요. 그렇지만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지긋지긋한 현실이 반대로 행복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개 조언을 드리는 것은 한시라도 먼저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사람으로 드리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혼남과 결혼한 상황과 상관없는 분들이 가볍게 날리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살아보고 얘기해라. 너도 못난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겠어? 등등의 무책임한 댓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첫째, 결혼하시기 전에 친정 부모님이 허락이 분명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전 먼저 동거를 시작한다거나 친정 부모님의 허락 없이 덜컥 결혼 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에 대해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그 남자를 소개하고 친정 부모님 허락 받으려 할 때 우리 엄마는 제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 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으면 그때 해라 등등 이 정도는 정말 양호한 정도고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 보는 제 마음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냥 이렇게 힘든 방법 택하지 말고 몰래 결혼해서 애라도 하나 낳아서 부모님께 데려가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절대 집에는 오지 말라고 얼굴도 안 보신다는 부모님께 신랑이랑 함께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제게 그러더군요.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똥물을 끼얹든 때리던지 그때는 절대 말리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네 부모님이 허락 없이는 이 결혼 못하는 거라고. 물론 부모님이 보시자마자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혼한 게 뭔 죄라고 신랑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너무 미안한 마음에 훌쩍이는 내게 신랑이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똥물 안 맞은 것만 해도 어디냐고. 그러곤 저희를 다지며 밥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과 같이 23번째 찾아갔습니다. 23번째 되는 날 엄마가 마지못해 신랑을 받아주셨는데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혼자 집 앞에 찾아간 신랑이 벨 누르고 그냥 무릎 꿇었답니다. 그렇게 비 맞고 한 30분쯤 있으려니까 엄마가 우선 가지고 나와서는 우산 씌워주면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지나고 나서 신랑한테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으니 우스갯소리하듯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답니다. 컨셉이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전박대 당하고 욕 들으면서 부모님 허락 받으려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그거 다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우리 엄마는 완전 신랑이 팬이 되었답니다. 힘들다고 뒤로 숨지 마시고 진심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건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허락 없이 결혼했을 때 그분들에게 드리는 배신감이 더욱 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놔서 그렇지 허락받는데 꼬박 2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모두 다하세요. 지금 부모님 설득 시작하셨다면 최소한 1년, 어쩌면 상황에 따라 2년,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와 배짱 없는 분이 이혼남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둘째,
전처의 존재, 그리고 전처와의 아이 문제입니다. 전처가 기르고 있는 경우 말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연을 읽다 보면 전처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시댁에 다 함께 가서 결혼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아이가 다른 앨범 하나를 들고 오는 겁니다. 세상에 전처와 남편의 신혼 앨범이었습니다. 그걸 떡하니 펼치는데 당황한 건 내가 아니라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시아버지는 기침만 해대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어디 한번 볼까? 그러곤 전처의 웨딩드레스 사진 보면서 와 엄마 정말 예쁘다. 어머 아빠 한복 입으시니까 멋지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 아이는 나란 존재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 그 앨범을 들고 왔겠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성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상처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가 한 행동일 뿐입니다.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들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날 밤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고맙다면서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였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자기가 커서 내가 새엄마한테 이랬었지 하면서 얼마나 미안하겠느냐라고 말했고 그 말이 맞습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럼 없이 저랑 친엄마 얘기도 하고 사진도 보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친엄마랑 만나기도 하는데 친엄마도 아이 통해서 제 얘기 들었는지 한날은 친엄마가 새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은 아이가 주는 상처에 슬플 때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흘리는 눈물, 이런 기쁨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이혼남과 결혼한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헌합니다. 내가 사랑한 남자라면 이혼을 했든 아이가 있던 동등한 출발에서 결혼한 겁니다. 애 딸린 이혼남하고 결혼까지 한 제가 신랑은 나보다 애를 더 애지중지하고 시댁 식구들은 그만한 대접도 안 해준다? 이런 약한 생각 하실 거라면 아예 결혼을 접으세요. 남편도 나도 그리고 아이도 누가 더 미안하고 누가 더 고맙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가족으로서 줄 수 있는 사랑 베풀면서 책임을 다할 때 온전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라 믿습니다. 항상 마음은 넓게 가지되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조금 덜 힘들려고 돌아가고 눈 감지 마시고 용기 내셔야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과는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힘든 시기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이혼남과 교제 중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너무 많은 말들을 한 것 같네요. 더 할 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남들보다 힘든 길을 선택한 모든 분들,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지 생각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쓴이는 잘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서로 이해심이 많은 분들끼리 만나셔서 다행입니다. 꼭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던 친정 부모님에게 특히 정말 잘해드리세요. 쓴이는 많은 조언을 주셨지만 아직 몰라요. 그러나 쓴이처럼 많은 분들이 잘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게 안타깝네요. 부모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쓴이 부모님들 심정을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잘 풀렸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에 이렇게 사연도 주셨겠지만 만약에 경우를 들어보세요. 쓴이가 아이를 낳고 따님이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 애 딸린 이혼남 만난다고 하면 부모님 심정 이해됐을까요? 그 이혼남이 이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전부인과 헤어졌을지도 결혼 전에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혼인 남녀가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서로의 단점이 보일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서로 그 문제에서만 다투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혼남이라는 전제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싸움은 더욱 크게 나는 법입니다. 현재에는 아직 모르지만 살다 보면 차차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니 내용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살아보고 연애를 하며 결혼한 저로서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쓰니 대단한 것도 인정하지만 저는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행복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난 남편의 아이에게는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니의 인성을 보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 알지만요. 두 번째, 저도 이혼남의 아이가 둘 있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 여성입니다. 물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 중이랍니다. 그 남자의 아이들도 잘 따르고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세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아닌 지금껏 부모님에게 받아왔던 큰 사랑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거센 반발에 맞설 의지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할 나에게 자기 손 꽉 잡고 놓지 말라더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가자고,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사연을 읽는 동안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용기가 있으신 분도 있구나 했습니다. 훌륭한 아내, 그리고 현명한 어머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쓰니의 사연을 듣고 큰 용기를 얻고 갑니다.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